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업은 저희가 고객 인터뷰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객 인터뷰에 대한 그 영상 강의안을 먼저 짧게 한 2, 30분 정도 안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이걸 좀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요일 날 수업할 때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객 인터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창업팀들을 멘토링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창업팀들이 아이디어 단계나 개발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설문조사가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 고객들이 왜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객관식 또는 아니면 주관식 중심으로 답을 받는데 그 답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의 근본 원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를 직접 해서 고객들에게 why,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개발 단계, 그리고 서비스 아주 극초기 단계에서는 고객 인터뷰를 반드시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고객 인터뷰도 한다면은 적어도 3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는 가급적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있을 때 그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을 좀 더 큰 모수를 갖고 인터뷰를 할 때 그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인터뷰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고객 인터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객 인터뷰가 어려운 이유는 고객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고객들은 그 문제의 원인보다는 자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에 대한 피상적인 이야기만 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인터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고객이 현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상황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그거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불편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더 기대하는지에 대한 이 페인과 개인을 파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페인과 개인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뭔지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들에게 물어볼 때는 항상 개방형으로 물어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고객이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물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의 답을 얻더라도 여러 번 물어보면서 근본 원인을 찾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고객의 설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굳이 고객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고객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경청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물어보는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식사 드셨나요? 라고 하면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할 건데 이런 식의 질문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로 클로즈 퀘스천, 즉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은 최대한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아침 식사를 어떻게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열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땠는지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근본 원인들을 좀 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또 두 번째 원칙인데요. 고객이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이 경험하지 않는 문제 상황을 물어보면 이거는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인터뷰할 때 어떤 고객을 찾아서 인터뷰를 할 거냐. 첫 번째는 이 문제 상황을 현재
겪고 있는 고객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를 정말 엄선해서 인터뷰 대상자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기존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의 행동 경험을 말하도록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1주차부터 설명을 드렸겠지만 대체제나 기존의 경쟁사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1세, 7세 방문 수업을 선생님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기존에 어떤 제품과 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답변이 나오면 이 행동 과정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질문들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을 얻더라도 여러 번 물어보면서 후속 질문,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보면서 왜, 도대체 원인이 뭔지, 그리고 고객의 답변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 등등등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2주차 때 설명했던 가치 제한 디자인에 있는 고객의 행동, 즉 특정 문제 상황에서 우리 고객은 현재 어떻게 지금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예시로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고객들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을 아주 많이 준비해 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치 제한 디자인에서 핵심 가설로 정의했던 뭐 두세 가지 정도의 핵심 가설 중심으로 몇 가지의 질문들을 준비하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임상 실험을 해보면 7개에서 10개 정도의 인터뷰 질문지만 준비해 가도 굉장히 풍부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공통된 패턴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해보면서 내 목표 고객이 현재 정의한 고객군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의 문제가 정말 맞는지, 그리고 이 고객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패턴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 공통된 패턴들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창업팀들을 보면은 인터뷰를 할 때 뭐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본인들의 아이디어, 즉 해결 방안이 맞는지부터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고객이 맞는지, 즉 목표 고객부터 먼저 찾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군이 찾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공통된 패턴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패턴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 진행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2주차 때 했던 가설, 인터뷰 질문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네 번째는 고객의 답변을 확인해서 우리의 가설이 맞았다면 이제 MVP나 프로토타입으로 넘어가고요. 틀렸다면 다시 가설과 인터뷰 질문을 설계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설과 인터뷰 질문을 설계하는 거는 여러분들 2주차 때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정의했던 목표 고객, 이게 이제 페르소나죠. 그리고 가치 제한 캔버스, 이 두 가지에서 가설들을 뽑아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 가설, 즉 페르소나 가설, 그리고 이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가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 가설, 이 크게 이 세 가지로 가설을 정의해 볼 수 있고요. 각각의 가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설을 맞춰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즉 페르소나 가설, 즉 고객 가설 부분에서의 가설에 대한 정의는
우리 고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 고객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표 고객과 그리고 가치 제한 디자인의 커스터머 잡, 고객 행동에서 이 가설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가설을 이용해서 인터뷰 질문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자기소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등 이러한 인터뷰 질문들의 항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고객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기대 사항을 갖고 있을 것이다, 겪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집에서 택시를 타고 수서역까지 이동하는 이 가설에 대한 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수서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고객은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몰라서 계속 목적지를 말해줘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구조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가설에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의 예시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서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고객은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몰라서 계속 목적지를 알려줘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정의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서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또는 추가 질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나요? 또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러한 인터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솔루션 가설은 이제 가치 제한 디자인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밸류 맵, 즉 고통 해결 방안과 혜택 창출 방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의 구조는 우리 고객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는 가설 구조로 정의를 해서 예를 들면 수서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고객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계속 알려줘야 하는 불편함을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가 미리 전달되어서 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가설의 구조로 설계를 하고 이 가설의 구조의 설계에 맞춰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활용해 보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목적지를 택시 기사에게 미리 전달한다면 어떨까요? 이 기능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객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솔루션 가설은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아주 짧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마법의 지팡이 같은 질문들을 고객들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객이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관점을 고객 관점에서 한번 얻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고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뷰 대상자를 찾을 때는 크게는 대부분 여러분들 뭐 길거리 나가서 또는 목표 고객이 아닌 뭐 이런 고객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대부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는 뭐 인터뷰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2, 3분을 넘기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고객이 아닌 고객들을 다수 만나봤자 의미 없는 인터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표 고객을 잘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짧게 소개해드리면 인맥을 통해서 소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지인분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들을 알면 나에게 소개를 시켜달라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또는 고객이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죠. 뭐 예를 들면 육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키즈 카페 쪽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 만날 수 있으니 그런 고객들 거기에서 만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게시판에서 글들을 보다가 본인이 직접 저는 이러한 문제를 좀 경험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글을 남겨주시면 뭐 제가 스벅 커피를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목표 고객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아니면 랜딩 페이지나 설문조사를 활용을 해서 고객을
모아서 이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는 일단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법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가급적 2인 1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 명이서 하면은 혼자서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적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인터뷰 고객의 답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명 이상 참여를 해가지고 고객의 인터뷰 답변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한 명은 질문, 한 명은 답변을 적는, 그리고 고객의 표정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역할을 정의를 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만약에 안 해봤다면 간단하게 상황극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가시는 거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과정이 보통 최소 30분 정도, 즉 인터뷰를 진행하는 요 4번의 단계가 30분 이상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인터뷰는 방금 말씀드린 30분 정도 충분히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진행 순서는 먼저 가볍게 인사. 그래서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으신가요? 라는 것처럼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 나이, 성별 등등, 직업 등등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 배경. 저는 이러한 뭐 중고자동차의 뭐 부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고객은 어, 인터뷰 대상자의 어떤 문제 상황에 집중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을 순차적으로 물어보면서 고객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 마무리로는 혹시 놓친 질문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차후에 또 연락을 해도 되는지, 그래야지 나중에 MVP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할 때 빠르게 대상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이런 멘트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멘트들을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비지인이니까, 특히 이제 지인을 소개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결국에는 인터뷰 대상자는 여러분들하고는 비지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지인 소개를 통해서 만났다는 걸로 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좀 낮춰주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인터뷰 시간을 소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인터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 두시면서 인터뷰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목표 고객이 정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준비해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배경. 그래서 내가 왜 이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인터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 배경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인터뷰 질문들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들이 현재 어떻게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제 밸류 그 가치 제한 디자인 캔버스에서 여러분들 고객 행동에 정의했던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들이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기대 사항들을 갖고 있는지 이 과정들을 탐색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얼마의 비용을 소비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관점에서 탐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마무리로는 놓친 질문은 없는지, 그리고 차후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또 소개받을 수도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인터뷰 대상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뷰 대상자를 빠르게 소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나면 팀원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설과 인터뷰 질문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했던 내용들에서 우리의 가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옳았으면 우리는 이제 다음 MVP와 프로토타입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틀렸으면 가설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이 좀 있는데요. 자주 하는 실수는 지인들만 제한적으로 인터뷰하는 경우들, 주로 이럴 경우에는 지인들이 좋은 얘기들만 또는 너무 비판적인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너무 좀 파편화된, 즉 좀 편협된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서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인터뷰, 그리고 우리 고객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겪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지,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객 가설, 문제 가설에 집중하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솔루션 가설, 즉, 내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즉, 고객을 뭐 두세 명 모아놓고 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큰 고객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다른 고객들은 자기 의견을 내는 거를 꺼려하게 됩니다. 오히려 빅마우스한테 끌려다니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페르소나에 맞지 않는 고객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설문조사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 인터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과 한 번에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 팀원과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게 좋고 미리 워밍업으로 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편견을 좀 제거하고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즉 이거를 우리는 이제 확증 편향, 즉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질문하고 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최대한 고객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경청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 과거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기대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법의 지팡이 고객이라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레이팅을 나중에 인터뷰 결과들을 취합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시는 게 좋고 인터뷰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리허설을 뭐 와이프나 친구 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질문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면 인터뷰 대상자가 이건 제가 알던 거랑 다른 건데요 라고 하면서 교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획기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도움되는 예시 영상들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i, Karina.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talk. Yeah, sure. I'm working on a mobile app to help people track their diet. So, are you generally a healthy eater? Oh, yeah, I'm a really healthy eater. I love vegetables and fresh produce. So, yeah, super healthy. Okay, great. Thanks for your time. Oh, okay. One of the key things you're trying to accomplish in talking to customers is trying to understand the details about the customer archetype. This wrong way was just kind of a closed-end question that just got you a yes and no. You want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How do they spend their day? Where do they spend their money? Who are they? What are some other things that you might need to know about them? For example, what do they read? What kind of blogs? What kind of websites? Newspapers? Do they watch TV, etc.? In an optimal world, you'd understand everything your potential customer did, used, and bought from the moment they got up to the moment they went in bed. And so your job is to start asking these questions so you could get a view of the whole customer. Hi, Karina.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talk. Yeah, sure. I'm working on a mobile app to help people track their diet. Would you say you're generally a healthy eater? Oh, yeah, I'm a really healthy eater. I eat a lot of vegetables and fresh produce. Very healthy. That's great.
So can you tell me what you ate yesterday? Well, yesterday I had coffee for breakfast, and then was pretty busy, so I skipped lunch, and I was tired when I got home, so I ordered in pizza. Okay. Now, what about earlier this week? Let's see. Well, I mean, this week wasn't a very good week for me, so I mean, I think I had fast food on Monday, and then I had like a burger on Tuesday, and then yet Okay, so yesterday. if this week was a bad week, what about the week before that? Well, the week before that was more mixed. Yeah, I think I might have gone pizza again one day, but some of the other days were better than that one. Like, what'd you eat on the good days? Let's see. Well, I think I had some roast chicken on Monday for dinner, and then on Tuesday, well, we ate out. It was someone's birthday, so I think I had some meatloaf, and then for dinner I had sandwich. Oh yeah, I always have dessert. There's dessert too.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인터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디스커션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